안녕하세요, 황동명입니다. 오늘 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명품계의 황태자, 한때가 아니라니까. 명품계의 거상, 거상도 아니고. 야동사마 류동영 대표님을 모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번 영상에 이제 업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많은 조회수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평균 나왔어, 평균. 제가 아직까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평균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악플은 좀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저도 봤거든요. 네. 악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맞죠. 누구에게나 다 솔직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니까 리셀러라고 하는 게. 근데 욕먹을 일도 아니에요, 생각해. 그거 맞지. 하지만 그래도 또 칭찬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 예, 누구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내용들인데, 저도 이 유튜브 하다 보면 악플 많이 봤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아요의 비중이 95%가 넘어가요. 어떤 채널 진짜 보면 좋아요의 비율이 100% 가까이가 되는 거다. 안 좋아가 거의 없는데 이제 우리 리셀러 영상 같은 경우에는 50%를 못 넘더라고요. 그렇게 심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또 영상을 보러 들어오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보면 명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막연하게 명품 수입해서 판매해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오늘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오늘 또 정이 있으신 게, 올 때 저희 직원들 주라고 거봉, 포도를 또 양손 가득 박스 탁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박스. 제 건 없고 당연히 없지. 사장은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알았어요. 그래서 밑에서 지금 열심히 택배 싸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딱 분배해주고, 역시 명품계 거상답게 살려면 좀 샤인머스켓 이런 거 좀 사오지. 우리도 마트에 없어. 그 없고. 마트 말고 난 집 앞에 있는 야채 가게. 응. 그 중에 제일 좋은 포도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로 인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명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도 알잖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에 명품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일본에서 중고명품을 수입을 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중고명품이 괜찮다가 새 제품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유럽에서 직접 다니면서 물건 수입해가지고 또 판매도 하다가 한 2년 반 했나? 한 3년 정도 하다가 저는 중단을 했어요. 중단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우리 야동사마님은 처음에 명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우연찮은데. 이런 말 그렇지만 모를 거예요. 지금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예전에는 그거 비슷한 프로그램이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못 나가는 이 촌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못 나가는 해외를,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런 문화도 있다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크면 뭘 할까? 돈 모으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인데, 나는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막연히 있었어요. 막연히.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고 돈을 버니까 한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을 갔어요. 돈 있는 걸 그냥 다. 직장생활 할 때부터? 그냥 나가다 보니까, 나가면 저희 큰 누님께서 면세점에 뭐 좀 사다 줘. 거기 가면 뭐가 싸다던데 뭘 사다 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유럽을 가게 됐는데, 누나가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루이비통. 그때 루이비통 짱이었지. 예, 루이비통 가방을 2개 사달래요. 자기 거랑 자기 친구 거랑. 걔 사왔는데 내한테 10만 원을 더 주고도 한국 가격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수수료를 10만 원씩 줬는데도 더 싸더라고. 그래가지고 막연히 회사는 그만두고 싶고 뭘 할까 고민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래도 오래 하고 잘할 것 같아가지고 여행에 관한 일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사다 준 게, 이걸 사서 팔면 돈이 되겠다. 막연하게.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건 내랑 비슷하네. 막연하게. 막연하게 시작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자체가 거의 이제 커뮤니티도 없었고 정보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돈 들고 가서 사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죠. 이게 인터넷,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에 이런 구매 대행 이런 거 자체도 없었고. 그렇지. 명품을 판 사람은 있었지만 거의 다 어떻게 가져온지 정보 노출도 안 돼 있고. 정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막연히 그냥 가서 한국 가격이랑
차이가 나서 사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 뭐 세금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갔었어요. 그래 갔는데 그때 당시에 아직도 드라마 기억나요. 넝쿨당. 뭐? 그 김남준 온 거 있어요. 넝쿨당. 넝쿨제 들어온 당신. 아 넝쿨당. 발음을 좀 똑바로 해줘요. 그때 있었어요. 넝쿨제 굴러온 당신. 아무튼 김남주가 김남주의 넝쿨당. 그때 당시에 넝쿨당에서 김남주가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그 가방이 로에베 가방이에요. 로에베. 아 지난번에 그 입었던 빨간색 티셔츠 로에베. 그래서 좋아하게 돼요. 로에베 가방인데 그게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그 김남주만 들고 나왔던 게 아니고 김현주, 한가희 하여튼 추억의 여배우들이 다 나오네. 셀럽들이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사오면 팔릴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기억하는데 한국 매장가가 306만원, 유럽 가격이 세금까지 다 해서 200만원 정도. 가격이 엄청 컸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250에 팔면 무조건 나갈 줄 알았어. 왔죠. 이거 이렇게 문의는 오는데 실적으로 판매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결혼할 때 와이프 줬어요. 안 팔렸어. 결혼 선물로. 안 팔렸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셀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유행을 좀 늦게 내가 캐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에서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예요. 아 로에베라고. 그때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로에베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데 아는 사람 아는 애들은 매장에서 다 샀어. 그리고 또 그 돈 주고 그냥 루이비통 사고 구찌 사면 그렇죠. 되는데. 그때 당시에 306만 원이라는 건 엄청 비싼 가방이었어요. 2007년도, 2012년도에 있으니까 엄청 비싼 가방이었어요. 그냥 말도 못할 306만 원이면 이제 샤넬 조금만 더 보태면 샤넬 다 살 수 있는 가격이어서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였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 하고 나오면 다 팔리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렇죠. 이제 샀던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유럽에 가면 우리가 주로 이제 아울렛 매장이나 그리고 일반 샵에 간단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유럽에 가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 유럽에 명품 도매상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품이 도매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특히나 샤넬, 에르메스, 그리고 루이비통 뭐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아울렛 매장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샵을 간다 하더라도 연예인이 가더라도 디스카운트를 안 해줍니다. 왜 물건이 없으면 못 파는데 누가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누가 아울렛 매장으로 물건을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배용 수입하시는 분들이 바행을 한다 그러면 샵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3대 브랜드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이제 뭐 명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엔드급은 아니고 좀 떨어지는 게 뭐 구찌, 프라다, 뭐 셀린느 이런 제품들은 아울렛이 있거든. 아울렛도 있고 이제 시즌 오다는 개념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즌 오다 개념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했다 아울렛 매장에도 열심히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울렛 매장도 나중에는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한참 다닐 때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쏟아져 막 유럽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물건이 또 없어. 그래서 관광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매장을 또 찾아야 되는 우리가 또 숙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찾았어요? 그때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검색하고 그렇죠. 네이버에 지금도 있지만 유랑 카페가 있어요. 유랑 카페에 거의 정보가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인터넷이 활성화도 그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블로그라는 게 거의 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오로지 카페에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해외 그 유럽 여행 뭐 이런 카테고리 중에 그 유랑 카페에 카테고리 중에 그 쇼핑 게시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걸 사는 방법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는 솔직히 아울렛 개념도 없었어요. 아, 그냥 뭐 명품 사본 적이 없으니까. 아울렛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또 검색을 하니까 아울렛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이태리에 가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또 이태리를 갔었죠. 비행기 타고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갔었죠. 그리고 이제 아울렛에서 이제 갔으니까 뭐라도 사와야 되니까 샀는데 그 아직까지 사온 거 아직까지 안 팔리고 집에 있지. 집에 있는 거 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70이신데 지금 주신다고 해도 안 하신대요. 안 이쁘다고. 안 이쁘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가장 뭐냐면 유럽에 갔으니까 뭐라도 사와야지. 일본 가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뭐라도 사와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싸니까 사온 게 있는데 그건 아마 다 재고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 걸 사오시면 안 되는 걸 이제 후에 알았죠. 후에. 그때 당시에는 그 전혀 몰랐고 그리고 뭐 그때 하면서 이제 프라다라는 아울렛이 이제 크게 있었으니까 이태리에
프라다 스페이스 이런. 프라다 스페이스 더몰에도 있었고, 더몰에도 프라다 스페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명씨가 그때 어렵게 찾아간데 피사. 피사 아울렛은 아무도 몰라요. 그 찾아갈 수도 없는 데인데. 인정. 그 찾아갈 수도 없는 데인데 거기를 찾아갔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아니 한국 사람들 가는 데만 분명히 우리 부산에도 서울에도 브랜드 아울렛 중에서 외곽에 안 알려진 데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도 있을 거다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 구글에서 그냥 프라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찾았어. 번역기를 돌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어디 총구석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한번 가보자. 이러면 정보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프라다 매장이 있대. 그래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무슨 논두렁 밭두렁을 갖다 걸어서 한참 가다 보니까 뭐 무슨 창고 같은 데 하나 나오더라고. 공장지대 한복판에 있어요. 부산으로 치면 저 강서 저기 한복판에 논두렁 한복판에다 보면 돼요. 나 가면서도 야 해지는데 이거 진짜 가서 그거 하면 없으면 진짜 큰일인데 하는 생각 갔는데 딱 있더라. 딱 들어갔는데 그 여자 직원의 눈빛이 잃을 수가 없어요. 너네 도대체 거기 왜 나오니? 이런 표정 있잖아. 한국 사람들 많이 못 보던 애들이 갑자기 블루텔리 배낭 메고 와가지고 물건 보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업시간도 짧잖아 거기는. 네, 짧아요. 3시 반까지인가? 잠깐 몇 시간 영업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때 이 옷이 그때 다 입은 옷이에요. 진짜 오래됐네. 이거 근데 잘 안 입었어. 별로 명품이라 하더라도 저한테는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이 명품계 거장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명품티 하나 입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라다. 이거 형님도 몽클레어. 이거 재고입니까? 아니요, 재고 아니에요. 이거는 백화점 가면 많이 입고 다녀요. 어저께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 야구선수 이명호가 이걸 똑같은 거 입고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건 100유로. 100유로 얼마지? 한 12만 5천 원. 그럼 한국에서 얼마 정도예요? 이게 아마 3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야. 매장가가? 네. 이 티가? 네. 나는 반팔 티셔츠는 이렇게 돈 주고 못 사겠다. 이거는 왜 샀냐면 그때 잘 나가던 게 사피아노 지갑이었거든요. 사피아노 지갑을 막 달라고 하니까 참 눈치를 주는 거야. 그럼 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원하면 원래 3개밖에 안 주는데 딴 것도 좀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우린 또 로고 붙어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프라다 딱 크게 붙어있는 게 있었거든. 그걸 사니까 그거 말고 눈치가 안 나가는 건가 봐. 이거 색깔이 안 나가는 거 소그려져 있어가지고 갖고 이걸 사라고 눈치를 주는 거라 하고 이거를 내가 사이즈별로 내 하나 사고 또 같이 가던 형이 있거든요. 하나씩 또 세트로 사 입었지. 그때 10만 원 안 줬어 이거. 그 정도 했으니까 70유로 정도. 맞아요. 10만 원 안 줬어갖고 좋다 하나 사 입자는데 또 정이 잘 안 가더라고. 잘 안 입다가. 색깔이 카키라서 한국 사람은 안 입는 색깔이에요. 그래도 저한테 잘 어울립니다. 형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옷은 절대 카키 같은 거 사시면 안 돼요. 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뭐든지.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게 제일 잘 나가요. 기본색이 제일 잘 나가요. 근데 저는 이제 옷은 안 하는데 이 사이즈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래서 잘 안 하는데 그냥 팁을 드리자면 모르겠으면 검은색, 하얀색 사세요. 오케이.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몸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큰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이름만 들어도 피레이에서도 그렇고 머스티릿에서도 유명한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하지 당연히. 안 하죠. 물건을 도매로 다 받아온단 말입니다. 3대 브랜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브랜드들은 도매를 못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는 뭐 이런 뭐 몽클레어라든지 그리고 스톤 아일랜드, 시티 컴퍼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태리나 프랑스 명품들은 도매로 받아와요. 네, 그게 도매로 받아오는데 도매로 받아오는 방식이 시즌 오더라는 걸 해요. 이게 뭐 좀 개념이 그런데 팜플렛을 미리 던져요. 그렇지. 브랜드에서. 팜플렛을 우리는 이 시즌에 이 제품을 만들 거다. 반년 전에 이미 그렇죠. 돌려요. 그러면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니까 2001년도 SS 모델. 예, SS 이제 모델을 미리 이제 돌려요. 그러면 그때 걸 이제 지금 팜플렛을 보고 주문을 오더를 해요. 그러면 30% 디파짓을 내야 돼요. 보증금을 내고 100만 원 치면 30만 원을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70%는 물건이 배에 선적이 됐다고 하면 비행기에 선적이 됐다고 하면 신용장이 나와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들고 그대로 송금을 하면 돼요. 그게 무역의 기본이에요. 그렇지. 예,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노는데 이제 이거는 의류를 많이 하고요. 그렇지. 특히 의류를 많이 해요. 가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자꾸 의류 신발 개념이 제일 많아요. 할인율도 높고. 근데 문제는 샘플도 못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진 출시되기 전이니까 사진으로만 보고 우리가 오더를 넣고 그리고 또 이랬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당연히 인기 좋은
제품들, 몽클레어면 몽클레어 이제 기본 패딩이라든지, 그렇죠. 뭐 스톤 아일랜드다 그러면 스톤 아일랜드, 뭐 맨투맨이라든지, 후드. 바람막이 후드 이런 거는 인기 좋은 제품 다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물건들은 받기가 힘들어. 왜?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했던 사람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국 사람들, 러시아, 그리고 아랍 쪽에서도 인기가 맞아요. 좋은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셀러들이 물건 오더를 다 놓으면 물건 생산 다 안 해요. 그럼 명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막상 내가 주문 넣었던 제품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제품을 받으려고 하면 뭐 인기 없는 제품도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큰 업체들은 뭐 오더하는 금액이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몇십억씩 이렇게 오더를 넣어버리기 때문에. 제 아시는 분은 몽클레어 한 개를 1년 동안 3, 40억씩 오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물건 명품 하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한 1억이 어깨 힘주고 물건 하겠다. 거기 가면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왜 저도 명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명품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원래 중고 명품 전문이었는데 예전에는 일본에 중고 명품이 넘쳐났었어요. 그래서 중고 명품 샵에서 물건 들고 와서 팔다가 나중에는 일본 옥션에서 낙찰 받아서 수입해서 팔다가 나중에는 동경의 경매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경매장은 뭐냐면 중고 명품을 취급하는 일본의 모든 명품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낙찰 받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물건을 수입해서 재밌게 팔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는 시세잖아. 물건 가격은 찾는 사람들이 많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애들이 자꾸 들어와서 배팅을 해버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겠다. 유럽같이 똑같아요 지금. 상위 유럽도 똑같아요. 중국 애들 때문에. 예. 그 이제 중국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양이 틀려요. 우리가 그렇지. 10개 할 거 중국 애들 100개예요. 오다를. 나 양이 틀려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구찌 아울렛 매장을 갔어요. 그럼 걔네들이 물건을 1인당 3개밖에 안 주잖아. 그러면 3개 사고 난 다음에 또 택시 리펀 받으면 다음에도 물건 안 주잖아. 여권에 도장 이제 찍히면. 그래서 이제 옷 갈아입고 택시 리펀 포기하고 또 물건 사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락 하나 잡아놓고 옷을 갈아입고 모자 쓰고 마스크 써가면서 계속 그런 물건 샀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는 분명히 너네들한테 물건 3개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해놓고 중국 애들은 매니저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들고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그 중국 애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있어요. 이상한 거 다 가져가요. 그렇지. 걔네들은 브랜드 로고만 지금 다 좋아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잘 나갈 것 같고 디자인이 잘 빠진 걸 가져가는데 중국 애들은 저게 팔릴까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느끼는 것까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 셀러 입장에서는. 맞지. 그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슈퍼를 가도 뭐 자파점 가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데 한 개 한 개 골라 잡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은 훨씬 선호하고 그 사람들도 배팅액도 크니까.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즌로드 넣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제품만 못 가져가잖아. 그렇죠. 걔네들이 이 현지에 이제 멀티샵들이 보통 이제 그런 시즌로드를 많이 받아주는데 그런 멀티샵에서 자기네들이 잘 안 팔리는 악성 재고들도 좀 떠안아줘야지 좋아하지. 잘 나가는 제품만 살살 찝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캔슬라 캔슬. 주문 취소 시켜버리는 거죠. 예, 안 팔래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 한 70%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30%는 큰 사이즈라든지 작은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이제 누가 봐도 안 팔릴 거 그런 거 그 시즌 오더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이익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로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니까 이제 또이또이밖에 안 되니까 그 안 팔리는 거는 또이또이도 안 되는 수도 많대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때문에 좀 그런 거 이제 대량으로 하면 그나마 좀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하면 뭐 많이 남고 그리고 또 폼 나고 뭐 저처럼 뭐 이거 양구진 거 파는 거보다 생활용품 파는 거보다 명품 팔면 폼도 나고 뭐 많이 남고 돈도 많이 벌 거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리스크 없는 사업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도 명품 사업을 해봤고 그리고 하다가 자본력에서도 와, 이 사람들하고는 못 이기겠다. 그리고 물건 수급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명품 사업을 한 2, 3년 하다가 정리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 유튜브에서는 여러분 처음 보시겠지만 사실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게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예전에는 그 유럽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카드를 또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엄청나잖아.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네, 대한항공 많아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지금 몇만 마일리지 있어요? 지금 쓰고 남은 게 60만 마일리지. 60만 마일리지. 그 쓴 거는 몇 번, 왜냐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등석도 몇 번씩 타고 했거든. 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한 모은 게 한 200만 마일리지 될 거예요. 이게 거짓말 진짜예요. 이분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그 1등석 그 체험 마일리지 타고 했는데 그때 그 원래 유명한 사람이 있어. 1등석 체험하는 외과 의사분. 예, 예. 그 처음에는 한손 의사가 돼버린 거야. 이분 의사라고. 사실은 명품 바행하는 사람인데. 하고 이제 재밌게 또 글도 쓰고 해가지고 근데 조회수도 엄청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명품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배우고 싶어요. 나도 알려주세요 해서 연락도 아마 많이 갈 거예요. 많이 와요. 맞죠? 뭐 쪽지도 저희 카페에서도 쪽지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들 뭐 어중이 떠중이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짧고 굵게. 돈 많이 들고 오시고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 자금. 정확하게 내가 솔직히 판단했을 때 얼마 정도 이상의 자본금은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래도 괜찮다. 자본이 안 들어가는 사업은 없습니다. 특히들 요거는 더 그래요. 샤넬 가방 하나 500만 원이에요. 5개 사면 5천만 원 들어가요. 2,500 다섯 사면. 5개 2,500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뭐 이것저것 하면 그냥 1억 쓰는 거 장난이에요. 그렇지. 몇 개 사면 1억이지. 재고를 딴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으면 나는 이 돈 없어도 산다. 근데 은행 이자보다는 나으니까 여윳돈 있으면 하십시오. 뭐 여윳돈도 없으신데 빚내 갖고 해야지 카드 써야지 이러시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카드 값에 쫓아가지고 이자에 쫓겨가지고 정상가 받을 거 저한테 연락 와서 이거 원가에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버티고 하실 수 있으시면 오십시오. 그러면 친절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지. 자본이 제일 중요하다. 자본이 그리고 시간적 여유. 예,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시간적 여유라기보다는 뭐 이래저래 할 때 유럽에 일주일 동안 지금은 못 가겠지만 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행도 자유로워지면 일주일 정도 휴가를 뺄 수 있으시면 뭐 회사를 다니시라도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뺄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안 그러시면 힘들 거예요. 이게 시간과의 싸움도 되니까요. 사입은 시간이거든요. 뭐 판매는 뭐 택배 싸고 이런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하루에 그렇죠. 뭐 5분이면 끝나요. 사진 올리는 것도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사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휴가를 좀 뺄 수 있고 이런 여유적인 유럽 현지에서 바잉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영어, 언어 저는 솔직히 잘 못해요. 저는 기본만 해요. 그래도 통밥으로 이제까지 오래 해서 다 알아들어요. 근데 언어를 몰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하면 플러스 100원 벌 거, 200원 벌 거, 200원, 300원 봐요. 그거는 무조건 그래요. 불어 잘하면 최고예요. 그 대신 불어 잘하면 짱이에요. 뭐 언어적인 거 좀 해보시고 그리고 유행에 나는 유행에 잘 따라가신다는 분들 오십시오. 한 번씩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퇴임하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은 제가 아예 그냥 힘들 것 같다고 아예 끊어요. 그렇지. 중간에. 왜냐면 그거는 저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오셔갖고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500만원짜리 가방을 사가지고 우리가 뭐 이득을 보려면 600에 팔아야 될 거잖아요. 500에 샀으면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지. 이 물건이 뭔데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 물건의 값어치를 알고 그 물건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지 물건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파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이 물건 팔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해버리면 이게 게임 끝난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못 그래서 저는 맨날 하는 얘기는 하나만. 본인은 유행에 민감합니까? 민감하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자, 하면서 네, 그 몸은 유행에 민감하지 못할지언정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계속 공부하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 다 입고 다녀요. 이거 항상 안타까운 게 그 얘기 이제 정리 끝났죠. 우리 야동사마님이 원래는 이제 영상으로 만나 뵀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글로 지금까지 커뮤니티에서 많이 만나봤던 분들은 형에 대한 환상을 엄청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떤 환상? 고급스럽고 부티나고 뭐 말도 서울말 있잖아요. 막 조곤조곤 네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거제도 산골짜기에서 올라온 아저씨가 근데 외국 가면 몰라요. 모르지. 뭐 사투리인지 서울말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써도 억양이 이상이 나오거든요. 사투리가 억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어차피.
이걸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잘 알아듣냐,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지. 이 억양은 중요하지. 그리고 또 사람은 이 외적인 걸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들어있고 얼마나 이거 가득 들어차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판단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품계 거장, 명품계 대부. 자, 오늘 아무쪼록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이게 한 번에 다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편집해서 좀 잘라서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고, 저희가 또 다음 컨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 온 김에 계속 하자고 해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리셀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거는 좋아요?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셀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면을 바라보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몇 분 정도 했어요?